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임영애입니다. 벌써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차로 서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국가, 유적이었던 호탄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탄은 중앙아시아의 도시 국가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제가 제목을 띄워 두었는데요. 옥과 전설의 나라.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옥이라고 하는 그 광물질이 이 호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생산이 됩니다. 첫날 말씀을 드렸나요? 호탄의 호탄강. 그래서 이 키질에서 이 호탄까지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하는 호탄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탄강에서 바로 옥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이 호탄이고요. 또 아주 많은 전설이 있는 나라가 호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저 얼굴은 그 도낭석굴에 그려진 호탄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력이 풍부한지 그 도낭석굴의 이 호탄왕의 얼굴이 그 초상화로 그려질 만큼 이 호탄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지금 호탄왕이 쓰고 있는 관에 그 녹빛이 보이시나요? 그게 다 호탄옥으로 장식한 호탄왕의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탄의 불교미술 이야기할 적에는 바로 이 그 옥 이야기, 그다음에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불교미술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또 잠깐 봐야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 지도도 첫날 보여드렸었고요. 첫 회차에 바로 호탄, 여기 강이 보이시죠? 여기 강이 이렇게 호탄강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호탄강에 여기 위치한 여기가 바로 이제 호탄입니다. 바로 호탄. 이 위성 지도로도 보시면 저기 호탄강이 잘 보이시고 그 밑에 호탄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보이십니다. 재력이 풍부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적지의 산포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탄시에 호탄 박물관도 있고 저기 라왁이라고 하는 저곳에 사원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탄엔 바로 라왁 사원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라왁 사원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 간다라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다라와 여기 호탄 가깝고 미란까지 여기가 이제 가장 그 초기에 빈번하게 애용되었던 길입니다. 지금의 이 호탄시는 면적이 꽤 넓죠. 점점 이 호탄은 아주 융성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바로 사막이죠. 그래서 여기다 방풍림이 이제 심겨져 있는데요. 여기 호탄은 워낙 유명한 곳이 옥으로 유명해서 옥공장도 뭐 다들 호탄을 가면 이 옥공장에 한 번씩 다 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탄 강에서 생산되는 이제 연옥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히 여름에 가보시면 여기 호탄의 강에서 이 옥을 줍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수그리고 옥을 줍지 않더라고요. 맨 발바닥에 감각으로 옥을 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호탄이 워낙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당나라의 염립본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왕회도가 남아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림인데요. 현재 이 그림은 이제 긴 그림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대만 고궁박물원에 지금 이렇게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제 여기 가운데 요 존재가 바로 이제 호탄국의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려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고구려, 여기 고려고 고구려죠. 여기 신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호탄. 이 호탄의 원래 이름은 우전국입니다. 우전국. 그래서 이렇게 우전, 호탄은 우전이라고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우전국 사람을 이 염립보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깃이 이렇게 벌어진 깃이 벌어진 저 옷을 카프탄, K-A-F-T-A-N, 카프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프탄을 입고 손에는 역시 귀한, 이 동네 사람들 제일 귀한 게 이제 물이니까 물단지를 들고 있는, 그다음에 붓줄을 신는 이런 모습을 이 바로 호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나라 염립본이라는 화가는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림, 좀 뒷시대의 그림이지만 뒷시대 그림에도 똑같이 저 우전국 사람, 호탄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역시 깃이 벌어지고 그 물단지를 든 인물로 그 호탄 사람들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의 유일하게 금동불두가 나온 곳이 바로 이 호탄입니다. 호탄.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 스와트 상과 제가 또 비교하고 있는데 아까 그 3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간다라 불상 중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스와트는 가장 북쪽에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스와트 상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금동불두를 이 호탄에서는 만들었습니다. 이 금동으로 상을 만드는 건 아마 지금은 불두만 남아있지만 몸도, 부처님의 몸도 그 금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금동으로 그 불상을 만들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구리가 있어야 되죠. 주석이 있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본이 구리 보통 한 90%, 주석 한 10%,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구리와 주석이 필요합니다. 납도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구리와 주석을 구하려면 구리 주석 광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호탄에는 구리 광산은 없습니다. 주석 광산도 없고요. 그러면 어디서 구리하고 주석을 구해서 이 금동불들을 여기서 만들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도 어디서 구입해 왔겠죠. 주석은 서쪽의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거기에 주석 광산이 있거든요. 구리 광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그 언저리에서 구해 와서 이것을 합금을 해서 주물로. 그러려면 또 이걸 끓여야 하니까 또 나무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튼 다 모아서 이 금동불두를 만들었습니다. 이 호탄을 대표하는 정말 어찌 보면 중앙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이 금동불두. 그것도 간다라 스와트의 영향을 받은 금동불두. 역시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죠. 수염이 코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주 덥수룩하게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눈도 뜨고 있고. 이 금동불두는 현재 동경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인연 따라 이제 일본에 있게 되었는데요. 이 상의 특징은 커다란 육개입니다. 지금 스와트 상도 육개가 엄청 크죠. 이 호탄 불두도 육개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육개 사이에 이렇게 육개를 묶은 띠매듭도 보이시죠. 그래서 아주 그런 게 스와트랑 아주 유사한데요. 이 왼쪽에 호탄의 금동불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육개 안에 사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리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사리기가 들어 있음직한 홈이 남아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그 육개 안에 사리를 넣어?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인도에서 처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처음 만든 불교 미술이 탑이죠. 근본 8탑.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이 84,000탑으로 늘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불교 미술은 탑 신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세기 후반 무렵쯤에 탑 신앙에서 이제 불상 신앙으로 불상을 탄생을 하면 불상을 만들면서 불상 신앙으로 바뀌는데 그 과도기 때 이 불상에 6개의 사리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탑에는 진신사리가 들어있지만 불상에는 진신사리가 들어있지 않다고 여겼을 사람들. 그러니까 탑은 진신사리가 있지만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본딴 거긴 하지만 진신사리가 없잖아. 이렇게 느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의 상에도 진신사리가 들어있다.
라고 하면서 진진사리를 실제로 사리를 넣었죠. 그래서 그 바로 탑 신앙에서 그 불상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이렇게 해결을 했을 테고, 그래서 초기 불상에서에는 이렇게 6개의 사리를 넣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리를 넣은 그 대표적인 그 초기 금동 불두가 바로 이 호탄에서 발견된 상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잠시만요. 여기 이마에 여기 지금 그 8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것도 아주 독특한데요. 저거를 그 일본에 있으니까 이제 일본 연구자들은 저걸 팔요문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주변에 이제 북두칠성처럼 7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아마 원래는 보석이 감입되어 있었겠죠. 근데 왜 저기에 저런 그 팔요문, 소위 말하는 팔요문을 두었겠느냐.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혹시 백호를 대신하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긴 하지만 보통 백호는 미간백호, 미간 사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백호의 위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팔요문 저걸 왜 머리카락이 거기 나고 이마 딱 거기 걸쳐져서 있거든요. 저기를 장식을 위한 것인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팔요문은 요 상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문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호탄 불두를 좀 자세히 보시는데요. 지금 오른쪽 사진은 바로 그 중국 불상 중에 그 가장 이른, 그러면서도 중국 불상 초기 불상을 대표하는 상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5호 16국 시대 때 그 금동 불좌상입니다. 이 상도 역시 하버드 대학교 아서 세클럼 뮤지엄에 현재 있는데요. 중국 초기 불상인데 미국에 있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상인데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눈을 정면으로 뜨고 있는 것도 그렇고 코수염이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수염이 나오는 모습도 비슷하고, 또 이게 전체 모습입니다. 왼쪽이 전체는 이렇게 선정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불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6개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역시 홈이 파여져 있어서 역시 초기 불상의 특징답게 사리를 봉안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보면 왼쪽에 간다라 스와트에서 호탄으로 영향을 주고, 호탄 다음에 미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양식이 중국 중원에 영향을 주어서 중국의 초기 불상의 형식은 바로 요길 따라 이렇게 온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라왁 사원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라왁은 이제 스펠은 저렇게 쓰는데요. 알파벳은 이 라왁이라는 말은 그 높은 언덕에 있는 집, 하이 맨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호탄시, 그 시에서 동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멀죠.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다 호탄국의 한 영역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길이 바뀌면서 완전히 그 사막화가 되어버린 곳에 바로 라왁 사원지가 있는데요. 스타인이 제1회 탐험 때 여기를 처음 발굴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서영남로 최대의 탑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히 모래 주변에 다 모래에 덮여서 그 탑만 우뚝 솟아 있어서 이제 이곳을 예전부터 라왁이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저 가운데 지금 탑이 우뚝 솟아 있는 게 보이시죠? 많이 그 탑이 이렇게 손상이 됐는데요. 아마도 탑 정상은 복발탑, 이렇게 밥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반구형의 탑이었을 텐데 무너져서 사리도 다 잃어버렸고 지금은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발견이 알려져 있고요. 그 반구형 탑을 중심으로 사방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 여기 담장이 보이시죠? 이 담장이 제일 유명한데요. 네, 그 담장, 그 탑이 있고 그 주변에 담장을 지금 인부들이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이 담장이 이 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담장도 굉장히 긴데 그 담장의 안과 밖에 이렇게 흙으로 상을 빚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참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은 불두가 원래 놓여졌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장에 부조로 저 조각을 새겼는데요. 몸은 지금 담장에 붙어 있고 머리 불두 부분은 고부조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안에 그 불두 안에는 나무심이 들어가고요. 이 나무심과 뒷벽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저 가로로 긴 홈은 쭉 나무 틀을 받고 그래서 그 머리를 연결시키는 불두를 연결시키는 그런 홈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또 나무가 이제 그 마르고 하면서 이제 머리 부분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두들은 많은 불두가 대부분 많은 예가 영국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가운데 복발탑과 그 평면도인데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나사 모양으로 한 것이 바로 다 불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럴스타인이 다 발굴을 해서 지금 담장은 제가 아까 담장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중 담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중 담장. 담장이 이중이고 안 담장의 안과 밖에, 바깥 담장의 안과 밖에 모두 그 불상으로 흙으로 만든 상을 장엄을 했는데요. 보통 큰 것은 2m가 넘거든요. 그 2m와 2m 상 사이에 보통 등신대상을 또 한 제 키만한 상을 또 중간중간에 넣기도 하고 헤아려 보니 모두 1000불이 넘었습니다. 담장의 안과 밖과 바깥 담장의 안과 밖에 조성했던 부처님이요. 상상을 해보면 사방에 문이 뚫려 있죠. 그 문을 담장이 2개니까 회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랑을 돌적에 시계 방향으로 돌적에 양쪽에 2m가 넘는 채색이 된 부처님이 쫙 도열해 계시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장엄했겠죠.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을 텐데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담장도 다 많이 그 형태만 남아 있고 그 2m짜리 부처님의 몸은 또 다 지금은 사라지고 불두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 뒤로 여기 뒤는 독일 탐험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베델이 있었던 독일 탐험대가 아니라 1930년, 40년대에 그 또 다른 독일 탐험대, 트링클러라고 하는 독일 탐험대가 와서 여기를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D는 독일 탐험대고 R은 그 오럴스타인이 발굴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담장의 너비가 저렇게 넓거든요. 42m. 이 정도니까 뭐 벽 두께도 저기 제가 잘 적어 두었습니다. 현재 담장의 잔존 높이가 3m 정도이니까 뭐 어마어마했죠. 이게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라왁 사원지가 가능했던 것이지 이게 웬만한 국가에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발굴했던 때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불두가 잘 남아있는 건 등신대 제 키 정도 되는 거, 가운데 지금 불두가 사라진 부분은 2m가 넘는 상입니다. 이 불두는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바로 떼어서 세계 각국의 박물관으로 가버렸죠.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은 그 NHK에서 촬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파봤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보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학생들 데리고 여기를 이제 그 라왁 사원지 호탄을 그 답사를 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때가 2005년, 2006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때만 해도 그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학생들 모두 낙타를 타고 그 라왁 사원지까지 낙타를 타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이랬습니다. 담장이 잘 보이시죠? 그 앞에 무너진 복발탑도 보이고 계단도 살짝 보이죠. 경비가 삼엄했지만 그래도 담장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었고 이렇게 그 가까이서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17년에 여기를 다시 가보니까 지금은 주변에 다 저렇게 데크를 둘러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데크만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도록 해두었고요. 지금 2017년에 갔을 때는 낙타를 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길을 다 닦아놔서 이 앞에까지 그냥 찝차로 쭉 가서 바로 이 현관 앞에서 내려서 데크 둘러서 나와서 아주
가기가 가서 그 답사하기가 용이하게 해 두었는데 예전에 그 낙타를 타고 갔을 때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은 사라져서 좀 예전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보고는요. 네. 그래서 그 예전 갔을 때 그 담장의 모습이고요. 옆에 보이는 저 풀은 낙타풀이라고 해서 낙타가 아주 잘 먹는 선인장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저게 굉장히 뾰족뾰족한데 낙타가 또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복발탑이었을 텐데 무너져서 이중 담장이 보이시죠? 바깥 담장, 안 담장.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벽돌 모양으로 굽지 못하고 만들어서 태양볕에 말려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무너지고 잘 부서지고 합니다. 그 내부입니다. 복발탑의 내부. 내부의 사리는 물론 안 남아 있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진은 역시 오롤스타인 사진을 이제 연이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조각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그 오롤스타인이 이제 서남쪽 벽을 발굴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이곳은 5세기의 유적지거든요. 늦게 보시는 분은 6세기까지 보지만 이제는 간다라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호탄이 역시 호탄국답게 더 이상 우린 간다라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겠어. 해서 만들어낸 이제 독특한 가사주름, 데이주름, 그다음에 그 몸의 실루엣도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 허리가 굉장히 가늘죠. 그리고 허벅지가 굉장히 굵고, 그다음에 옷은 굉장히 몸에 밀착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의 주름이 띠처럼 마치 밧줄을 얹어놓은 것처럼 이런 주름을 형성합니다. 이런 주름이 바로 이 호탄에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U자 주름이 통견으로 입었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 우견으로 입었던지 간에 U자 주름이 계속 이렇게 동심원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허벅지를 지나서 계속 U자가 내려오죠.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는 허벅지가 굉장히 굵은데 허리에서 수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마치 11자 안에 U자가 쭉 카텐 같이 이렇게 동심원처럼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옷주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서만 생기는 독자적인 옷주름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요런 호탄에서 시작된 요 옷주름 형식은 바로 쿠차 위에 키질에서도 보입니다. 호탄강을 따라서 전파가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서역 북로로도 전해지고 바로 이렇게 서역 북로의 대표적인 카라샤르라고 하는 사원지에서도 이 사원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U자형 주름 보이시죠?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11자 그 사이에 U자가 쭉 내려오는 이런 독특한 주름이 중앙아시아의 주름인데 이렇게 서역 남북로를 가리지 않고 보입니다. 바로 이런 서역에서 특징적으로 생겨난 중앙아시아에서 특징적으로 생겨난 주름은 운강석굴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 유명한 운강석굴 다묘 스님이 만든 담요 오굴인데요.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좌우에 원래 불입상의 부처님이 계셨을 텐데 지금 바라봐서 왼쪽 부처님은 누군가가 떼어가서 없고 바라봐서 오른쪽에 이 부처님은 그래도 잘 남아있죠. 세 분의 부처님이 요 바로 담요 오굴 중에 이제 20굴에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라봐서 오른쪽 바로 저 불입상의 옷주름을 보시면 바로 저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중앙아시아만의 옷주름이거든요. U자형이 쭉 그 허벅지 사이로 내려오고 허벅지에서 무릎까지는 11자를 그리고요. 그래서 독특한 중앙아시아의 옷주름이 이곳 중국의 북위시대까지 전해지고 이 주름은 당나라에까지 보여집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중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옷주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왼쪽에 불두가 영국의 오롤스타인이 가지고 간 그래서 현재 영국 박물관에 있는 라왁 사원지의 불두이고요. 오른쪽의 불두가 바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회차에 오탄이는 이 불두를 호탄에서 가져왔어요 라고만 적었지 라왁이라 그런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탄 불두로 알고 있지만 이 불두는 라왁사원지에서 가져온 불두하고 비교해 보면 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불두는 라왁사원지의 불두가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오타니 탐험대가 당시에 이 호탄시의 주민들이 라왁사원지에서 많이 떼어왔을 거예요. 불두를 많이 떼어와서 집에다 갖다 놓고 오타니 탐험대가 오니까 이거 사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팔고 아마 이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법현 스님 당연히 호탄국 가셨습니다. 이 나라는 토지가 기름져서, 왜냐하면 아까 쿠차에서 바로 호탄강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탄국을 가셨고, 이 나라는 토지가 기름져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하였고 모두 불법을 받들고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승려는 수만 역시 그 재력이 있는 국가답게 이나 되었는데 대부분 대승을 배우고 있었으며 모두 중식,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 앞에 작은 탑을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길게 쓰셨습니다. 실제로 이 호타는 아까 제가 라왁사원지에 천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승의 전형적인 극명화죠. 대승을 바로 보여주는 천불이 거기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법현 스님이 대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 당연히 가셨죠. 대당서역이 현장 스님이 남겨놓으신 기록을 보면 현장 스님은 644년 귀국하시던 길에 잠시 이 호탄을 들리셨고 약 8개월간 이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역시 호탄 스님, 현장 스님 정확하게 쓰셨거든요. 백옥, 흑옥을 생산한다. 이곳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문구는 비사문천의 후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사문천에게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비사문천에게 청하여 자식을 기원하여 그때 신상의 이마가 갈라지면서 적자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호탄국이 번성한 나라인데 자식이 생기질 않았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호탄 왕이 빌었죠. 비사문 왕에게, 나라의 수호신이니까 빌었더니 이제 아이를 낳게 해준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우유를 먹지 않아요. 하도 안 먹으니까 다시 또 비사문천 왕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낳는 이야기, 또 여기 자식을 청하자 그 비사문천의 이마가 갈라지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전해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고 또 빌었더니 이번에는 땅에서 여인의 젖가슴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거기서 나온 우유를 먹고 이 아들이 자라서 왕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 전설이 바로 이 현장 스님이 적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지유, 땅에서 나온 우유로 길렀기 때문에 구수타나, 이걸 음역하면 구살단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여기 지금 보면 현장 스님은 구살단나국이라 하셨습니다. 우전국 혹은 호탄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이 전설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당시에 7세기 전반에는 구살단나국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호탄은 바로 비사문천, 즉 북방 비사문천이죠.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 중에 북방상을 비사문천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비사문천의 후예가 이제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흥미롭게 바로 이 라왁사원지에 갑옷을 입은 상이 있고요. 여기 발밑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사문천일 텐데 저 여인이 바로 여기도 또 보이시죠? 문 근처에 지켜주는 곳에 바로 이 갑옷을 혹은 이런 가죽옷을 입은 상 밑에 발밑에 이렇게 비사문천, 바로 여인이 있는 거죠. 가슴을 지유로서 아이를 먹였던. 바로 이 상은 지금 영국박물관에 역시 옮겨져서 아마 손을 이렇게 들어서 비사문천에 발을 받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호탄에서 생겨난 이 전설은 나중에는 도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갑옷을 입고 그 밑에 여인이 발을 받치고 있으면 이건 비사문천이야, 이렇게 완전히 도상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갑옷을 입은 상에 발을 받치고 있는 상을 우리가 비사문천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 비사문천 상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 도지, 동사라든지 이런 데 비사문천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그 도상의 시작은 바로 이곳 호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곳이 라왁도 있지만 단단윌릭이라고 하는 또 도시 유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다 호탄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단단윌릭에 바로 이제 호탄강과 캐리아강 사이에 있는데 호탄, 예전에 호탄국 영역 안에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오럴스타인의 사진에 남아있는 단단윌릭, 상하의 땅이란 뜻입니다. 상하, 코끼리 상하의 땅. 근데 이곳에 바로 이런 그 사원지가 남아 있었고 가운데 그 방영탑이 보이시죠? 그 모서리에 바로 또 역시 그 사천왕상 중에 한 상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요 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생령을 깔고 있는 상도 역시 그래서 이 호탄은 사천왕상이 유행했고 특별히 비사문천을 수호신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벽화는 아주 흥미로운 벽화이고요. 이 벽화의 스토리를 사실은 몰랐는데 이 현장 스님이 이 스토리를 적어주셔서 아 이게 그 스토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벽화였는데요. 현장 스님이 적어 놓으시기를 용녀 전설도라고 현장 스님께서 적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 여인이 용녀인데요. 어느 날 호탄에 카레즈 물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큰일인데 그래서 왕이 사신을 시켜서 왜 물이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갔더니 용녀가 딱 누워서 그 물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와서 아 용녀가 물길을 막고 있다. 그랬더니 왕이 아, 왜 막고 있는지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용녀가 내가 남편을 잃은 지가 벌써 수년인데 아무도 나의 남편을 구해주지 않고 난 지금 홀로 외로이 살고 있다. 나의 남편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고심하다가 대신들 중에 누가 용녀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대신이 용기를 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무튼 용기를 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그 호탄의 특산말이, 이게 지금 호탄의 특산말이거든요. 호탄말은 다 전박말이에요. 전박이 막 있어요. 호탄의 특산말을 타고 지금 용녀가 있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연꽃이 피어 있어서 이 용녀가 이 연꽃, 그러니까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지금 이 말을 타고 이 대신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용녀 전설도. 그래서 그 대신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물이 잘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 현장 스님이 들으시고 대당서였기에 적으셨습니다. 그 오럴스타인의 그 보고서를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생령의 그 머리도 사라지고 흔적 뼈대만 겨우 남아 있죠. 네. 바로 이 단단윌릭 사원지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든 판회입니다. 크지 않은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요런 판회, 나무가 이제 큰 나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예쁘게 잘 다듬어서 그 위에 회칠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이제 판회라고 부르는데 요 판회는 아까 그 사원지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도들이 그려서 바치고 했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 역시 우리가 그 어떤 내용을 그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현장 스님의 대당서였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어떤 한 인물이 손가락으로 한 여인의 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중국 공주입니다. 호탄의 왕이 중국 공주를 부인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주가 이제 호탄 왕에게 시집을 오는데요. 사람을 보내서 그 중국 공주에게 시집 올 때 누에의 알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짝. 그랬더니 공주가 고민을 했겠죠. 어디다 숨길까? 그래서 이 공주는 바로 자기의 관 안에다가 누에의 알을 숨겨서 그 시집을 옵니다. 근데 아무도 시집 오는 그 중국 공주의 관을 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누에의 알로 누에를 키우고 또 뽕나무의 그
종자를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실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게 처음 시작이다. 그래서 잠종, 누에 잠자, 누에의 시작이다. 잠종 전설도이고 역시 그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누에의 알이 들어왔던, 처음으로 실크가 전달됐던 이야기를 바로 이 판회에 그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 관안에 누에의 알이 있다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에는 직기로 이렇게 뭔가 짜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스토리를 알려주는 그림이고요. 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오른쪽에 쥐가 보이시죠? 황금의 쥐. 저기 이제 그 금서입니다. 황금쥐인데 또 이 그 호탄에는 아주 이 금서, 이 그 황금색 쥐를 귀히 여기는데요. 이것도 또 전설이 그 현장 스님이 남기신 책 대당서역기에서 알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호탄에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어떡하지? 근데 너무나 그 군대에 숫자가 많아서 이건 우린 이길 수 없겠다. 우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쳐들어온 외적이 이제 갑옷을 입고 왔는데, 갑옷을 벗어놓고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갑옷을 입고 호탄을 이제 부수려고 하는데, 아침에 외적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갑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이 갑옷을 다 쏘아놓은 거예요, 쥐들이. 그러니까 이때 갑옷이라고 하는 건 민을 갑옷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쇠와 쇠를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 민을처럼 각각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다 연결시키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근데 그 연결시킨 가죽 혹은 연결시킨 그 끈을 다 쏘아놓은 거예요, 쥐들이. 그래서 이 외적들이 갑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못 입죠. 다 쏘아놔가지고 다 낱낱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쥐의 무리가 호탄국을 구해줬다고 해서 이때부터 서왕을 모십니다. 이 호탄에서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서왕 전설도를 그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호탄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그 부유했던, 그것은 옥 때문에, 이 옥은 그 정말 여러 곳에 그 수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중국에도 수출이 됐고, 뭐 어떤 이는 이태백의 술잔으로도 호탄의 옥이 쓰였다라고 할 만큼 이 호탄의 옥은 인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해서 아주 호탄의 옥으로 이 호탄은 번성한 나라인데요. 번성한 나라답게 그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금동불을 이곳에서 만들었고, 또 라왁사원지라고 하는 곳에서 천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천불이죠. 2m 크기에. 그래서 대승의 그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도 이 천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단단윌릭 사원지에서는 이 판회들을 그려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회는 특히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판회가 이 전설을 그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판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유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혹시 그 불자님들께서 여행 가실 쪽마다 영국 박물관, 프랑스의 김해 박물관, 혹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 혹은 브레멘 박물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부속 박물관,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또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에도 있고요. 그래서 꼭 보실 쪽마다 이게 바로 그런 곳에서 옮겨온 이런 부처님들이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